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 집안은 남자만 2명인 집안이에요.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20살 무렵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원래 시댁 집안이 잘 살아서 월세 나오는 건물도 있었고 그걸 팔아서 애들 학비도 하고 이래저래 잘 살았나 봅니다. 저희 결혼할 때 집도 한 채 해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니고 있고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둘이 월급을 합치면 그래도 매월 1200 정도는 법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쓰고 난 뒤로는 돌보미 아줌마를 구해서 생활을 했고 그냥 퇴근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꾸준히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밖으로 샌다 이런 것도 없이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희 집에서 육아 가사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업무의 특성상 저녁 늦게까지 들어올 때가 많아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만큼 남편은 자상하고 시어머니도 진짜 좋은 분이세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안에도 우리가 생각나서 청거물 시장에 간 김에 제철 과일이나 맛있는 걸 사서 신경 써서 보내주시고 저희한테도 종종 보내주실 정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음식이며 물건이며 본인 것만 사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가족을 먼저 챙기는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5년간 살면서 시어머니가 이상하다거나 싫다거나 또한 저에게 과한 요구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먼저 들어온 동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일단 동서는 저희 부부에게 자격지심이 참 많았어요. 부가적으로 말하면 도련님부터 고졸입니다. 도련님은 남편과 달리 공부에 취미가 없다고 했고 그렇다 보니 도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계열의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근속도 오래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모은 돈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련님이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았던 게 사실 그것도 교사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여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나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 동시에 첫 복장부터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놨더군요. 시어머니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보니 동서를 보고 인상을 좀 쓰시더군요. 그렇다고 동서가 부잣집 딸이라던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저런 평범한 집안이었고 교육직을 하는 딸 하나 믿고 모은 돈 하나 없이 그냥 여행을 취미로 하고 다니더군요. 끌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들 비싸다는 미니쿠퍼라는 외제차까지 사서 타고 안 봐도 얼마나 허영심이 뻔한지 혀가 내둘러지더군요. 그래도 도련님이 마냥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희 남편한테 말리라고 압력도 넣어보고 했거든요. 만약 저런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정말 그때는 골 때릴 거라고 동생 인생 말아먹기 싫으면 당신이 말이라도 해봐라 했지만 도련님은 시어머니도 말리고 저나 남편이 말려보았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도련님은 이 여자 아니면 자기는 죽어서도 결혼 안 할 거라며 자기도 돈 벌고 있고 동서에게는 연금도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않냐며 큰 소리만 쳤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은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결혼했어요. 그 뒤로 동서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저희는 평범한 국산 중고차에 그냥 보세 옷을 많이 입고 오는데 동서는 올 때마다 명품 옷을 쫙 빼입고 외제차를 몰고 와서는 저희 중고차를 보고 흉보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웃기더군요. 솔직히 받는 연봉으로만 따지면 제 3분의 1도 안 되는데 뭐가 그리 잘나서 저러는 건지 교사라는 직업 하나 믿고 저러는가 싶고 그리고 자기가 교사인 것을 말끝마다 자랑질하고 싶은 건지 틈만 나면 자기의 친구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누나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또 누구는 월 몇천을 버는 사업가와 결혼을 했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기처럼 그냥 교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좋다는 식으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말하는 꼴에 제가 듣다가 못 참아서 아이고 알았다고 하면서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동서의 문제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첫 해 때부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들 2명을 장가를 보내려고 따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이사와서 사셨거든요. 동서는 그거 가지고 시댁에 와서는 시골까지 오는데 올 때마다 참 도로가 거지 같다며 꼭 이런 데 사셔야 했냐고, 집 근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며 시어머니께 은근히 불평불만을 말하면서 따지고 들었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과일도 상태가 좀 별로였다고 말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어이가 없더군요. 아니, 공짜로 받아먹는 주제에 어쩜 저리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그 이후로 제사 때문에 모였을 때도 자기 집은 제사 같은 건 안 지낸다고, 왜 이런 고리타분한 걸 하냐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지, 정말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며, 옆에서 음식 만들 줄도 몰라 저랑 시어머니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나르면서도 어디서 불만들을 토해내는지 진짜 듣고 있자니 짜증이 올라와서 그만 좀 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동서 때문에 매년 진짜 명절날 시댁에 가는 게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동서라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고요. 그런데 이번 증조 할아버님 제사가 3달 전이었는데 그때 아주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동서는 또 뭐가 그리 불만인지 올 때부터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오더군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원래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아버지 기일을 까먹고 예약을 해버려서 여행 가는 건 모두 취소하고 위약금까지 물어줬다며 성질을 내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일을 까먹은 동서 부부의 잘못이기도 했지만 여행 가려다가 취소되고 돈까지 날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어서 동서에게 그냥 속상하겠다며 다독여줬어요. 그러나 동서는 자신의 주체 못할 정도로 기분 나쁜 감정을 어떻게든 펼치고 싶었나 봅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같이 나르며 상을 차리고 있는 도중에 아직도 씩씩거리는 동서가 음식을 나르면서 혼잣말로 말하기를, 이 미친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헛짓거리를 매년 하고 있다니, 하늘도 무심하지, 그냥 빨리 데려갈 것이지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동서가 말하더군요. 전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동서를 빤히 쳐다보는데 동서는 저를 쳐다보면서, 왜요 형님? 형님도 제사만 없으면 이 짓거리 안 하고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 죽으면 재산도 물려받고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었어요. 마침 동서 뒤에 시어머니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저는 눈이 확 돌아서 동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미쳤냐고 어디 감히 자기 얼굴에 손을 대냐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자기한테 손 한 번 댄 적 없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악을 쓰는 동서. 그런 동서의 소리에 올라오게 된 도련님을 보고 저는 동서의 얼굴을 가리키며, 전현 2번 다시는 이 집구석에 들이지 마 라고 했더니 제 남편도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렸어요. 이미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으셨기에 동서가 했던 말 그대로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노발대발했고, 눈이 돌아간 동서는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를 떠들어댔고, 동서는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는 걸로 일단 상황은 마무리되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저희를 보고도 일단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시는데 진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쓰러졌고, 다행히도 다 같이 모여있다가 쓰러지셨기에 바로 병원에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도련님 부부가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할까요? 동서는 그 상황에서도 곧 죽어도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도련님이 사람이 좋아서 받아주는데 일방적으로 동서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친정집으로 돌아간 동서는 결국 돌아간 지 이제 1달도 안 되어서 동서랑 도련님이 이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아이도 없었기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이혼하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죠. 여기서 근데 동서네가 도련님을 보고 위자료로 글쎄 1억을 달라고 했다네요. 도련님 현금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딱 그만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우리 호구 같은 도련님이 그걸 또 주려고 해서 남편이랑 저랑 뜯어 말렸고, 남편은 동서한테 바로 연락해서 말하길 위자료는 우리가 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넌 꺼지라고
지금 시어머니 쓰러진 거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라서 이건 존속 폭행에 해당된다고 네가 막말을 해서 어머니가 쓰러진 거라고 했어요. 동서는 아니 내가 주먹질을 했냐고 어디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냐는 말에 남편은 그리 못 믿겠으면 네가 법을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는 진작 다 알아봤고 이거 신고하면 너 처벌받고 위자료까지 내야 된다고 단지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가족끼리 더 시끄러워지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니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때 알아서 그냥 조용히 합의하라고 말하자 동서는 헛소리라면서 자기는 절대 못 넘어간다고 제가 뺨을 때린 것을 고소한다고 하고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결국 동서는 따로 알아봤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지는 싸움이 될 것을 아니까 은근슬쩍 연락이 와서는 내가 때린 것도 없었던 일로 할 테니 그냥 합의를 하자며 먼저 백기를 들었네요. 시어머니는 동서 얼굴도 보기 싫다며 저런 개념 없는 애는 빨리 떼어내는 게 값이라 생각하고 그냥 합의하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결국 도련님 부부는 그렇게 파국을 맞게 되었네요. 근데 이 대단한 동서는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당당하게 올리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동서가 이혼하고 나서 남자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웠던 건지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기가 막히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진짜 하루가 다르게 힘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것까지 보는 거라며 이제는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하시는데 덕분에 저희도 너무 죄송스럽고 도련님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솔직히 여자 잘못 들인 도련님의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동서였던 그녀의 인성이 그 정도이며 갈대 같은 여자인 줄은 도련님이 알았었겠나 싶네요. 요즘은 정말 저희 시어머니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고민입니다.